네,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오늘 K-뉴딜 글로벌화 전략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나와서 이거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일단은 알아두는 거는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K-뉴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 세계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K 뉴딜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일단 전 세계의 그린 뉴딜을 한번 먹어보겠다라는 정부의 포부가 밝혀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그린 디지털 경제 전환이 확산 중이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디지털 경제 전환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키울게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보면은 선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그리고 이제 신흥 성장 시장, 소위 동남아라든지 중남미의 경우에는 전력 수요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풍부한 자원 등으로 시장 성장의 가능성이 높고,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 같은 분산 전원 유망 시장에서는 ESS 연계, 소규모의 도서지역의 독립계통형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고,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이런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 다각화 시장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요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미리 체크를 해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정부가 지금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되면은 시장 안에서 기사들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미 오른 종목군들도 조금 체크를 해 두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유럽은 지금 향후에 한 10년 동안 1조 유로 규모의 유럽 그린딜, 그리고 이제 연간 200억 유로 이상의 인공지능, AI 산업 투자 등의 디지털 미래 전략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재생에너지에 100억 유로, 친환경차 투자 펀드 600억 유로, 전기차 충전소 200만 개. 얘기만 들어봐도 엄청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친환경차 관련돼서는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차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들 기업들, 현지 기업들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출할 건데, 어떻게든 떡고물이라도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한번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쪽에서는 나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또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시장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을 수 있겠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화석 연료 관련된 부분을 거의 자동차라든지 하는 부분은 전부 이제 전기차로 바꾸고,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철강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탄소 배출되는 양만큼의 녹지를 형성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전체 탄소 부분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는 2020년 9월 달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천명을 했죠. 그리고 34조 위안 규모의 첨단 신사업 7대 분야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겠다. 이 부분의 이제 7대 부분은 5G, 그리고 특고압 송전 설비, 고속철도,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설, 빅데이터 센터, AI, 그 다음에 산업 인터넷망 이렇게 돼 있는데, 5G망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번에도 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스마트폰 싹 다 바뀌겠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특고압 송전 설비는 우리가 먹을 게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S 그룹들이 좀 생각이 나죠. 고속철도는 우리가 먹을 게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철강 관련돼서 중국이 좀 우리나라 쪽으로 예전 계속 수출을 하다가 요즘 좀 수입하는 모습도 일단 보여서 이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도 향후에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 충전 시설, 그리고 빅데이터 센터하고 AI 설비 이렇게 돼 있는데, 빅데이터 센터하고 AI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서버용 D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가 총리가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선언을 2020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성장 전략화 모색, 디지털 변혁 가속화 추진, 이 부분을 2020년 6월 달에 공표를 했죠. 그래서 일본도 지금 디지털 전환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쪽은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이번에 그 우리 코로나 부분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뭐죠? 재난지원금 받는 걸 봐도 일본은 굉장히 낙후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선진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미국은 바이든 당선인이 탄소 중립, 뭐 이건 2050년 그렇죠? 친환경 고부가 산업 육성에 의해서 전기차, AI, 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향후 10년 동안 5조 불 정도를 투자하겠다.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전 세계가 미친 듯이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나라로서 디지털이라든지 하는 부분, 5G도 우리가 제일 먼저 상용화했죠. 앞서가는 나라로서, 그리고 이미 해본 나라로서, 이미 해본 기업으로서 충분히 먹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대전환기에는 기업들 수익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혹은 이전에 별로 수익이 좋지 못했던 한계 기업으로 인식되던 기업들이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오를 수가 있겠죠. 관련돼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제가 내용을 먼저 좀 보다 보니까 원래 태양광이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태양광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풍력 쪽에 굉장히 그 전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풍력 쪽에서는 그다지 전투력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양광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수출 중심의 전 주기 밸류체인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중공업도 태양광을 하고요. 여기 분사되어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도 태양광이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라든지 현대라든지 하는 부분 볼 수가 있고, 동철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OCI 옛날 이름이 동양제철화학이었는데 동철이가 요즘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사실 이제 그 동철이는 악재가 하나가 있긴 한데, 어찌되었든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풍력은 내수시장 제약으로 기술 가격 경쟁력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예전에 이제 동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해 드렸을 때 영국 쪽 진출 기업들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영국의 해상풍력 관련돼서 예전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혹시 되면은 이거 연계해서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ESS 분야는 글로벌 선두주자로서 마이크로 그리드 분야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ESS 부분은 우리가 전 세계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ESS 관련된 분야는 사실 이렇게 됩니다. 2차전지 관련된 거하고 같아요. 중복됩니다. 2차전지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이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그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원래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 화석연료 기반의 화력발전소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많이 없애려고 하고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 뭐 그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보더라도, 근데 우리가 항상 여름이나 겨울 되면은 무슨 얘기가 많았냐 하면 전력 소비량 자체가 이제 뭐 한계에 도달했다. 브레이크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가 갑자기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기를 아껴 써라.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그런 얘기가 별로 없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야간에는 전기를 안 쓰는데 야간에도 발전소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간 전기, 심야 전기가 굉장히 쌌죠. 근데 ESS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심야에 있는 전기를 ESS에 저장을 하고
이 부분 자체를 낮에 다시 공급하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발전소 개수는 안 늘어나는데 발전소 개수가 늘어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거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태양광 풍력 발전을 하면은 태양광 풍력 발전은 간헐적 발전이 되고,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는 것은 뭐 태양이 안 떴다고 전기를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안 분다고 전기를 안 쓰는 것도 아니죠. 전기를 계속 상시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요 간헐적 발전을 상시적인 수요에 대처하는 방안,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원래 태양광 풍력 발전소는 대부분 ESS를 접합하지 않아요. 접합하지 않고, 왜냐하면 ESS 접합은 또 돈이 드니까 그냥 바람 불 때 나오는 전기 팔아서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는데,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ESS라든지 풍력 같은 이러한 간헐적 발전을 하는 부분에 ESS를 붙여서 상시적으로 이제 그 전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ESS는 다시 얘기해서 ESS 시장이 늘어나면은 2차전지 시장도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냐면, ESS를 2차전지를 쓰고 난 다음에 2차전지가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쓰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수명이 약간 좀 애매모호해지는 그러한 시점에 2차 전지를 ESS로 전환시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파워로직스라든지 일부 기업들한테 뭐 수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린 모빌리티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전기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배터리 친환경 선박,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전기차 수소차는 좀 많이 올랐고요. 충전 인프라도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얘기를 했던 거고, 배터리도 작년에 얘기를 했던 거죠. 많이 올랐고, 남아있는 건 이제 친환경 선박입니다. 사실 이제 조선주가 석유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뭐 글로벌 신차에서 전기 수소차 비중이 2020년에는 2%에서 10년 정도 지나면은 20에서 30%로 급증할 거다. 10년 만에 100% 이상 증가할 거다. 100%에서 150% 정도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이 일단 나와 있고요. 친환경 선박은 2050년에는 신조선의 100%가 아마 친환경 선박이 될 거다. 여기서 얘기하는 친환경 선박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뭐 LNG 추진선도 될 거고요. 태양광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19년도 크락슨에서 얘기 나온 겁니다. 근데 요 친환경 선박은 우리나라가 그냥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긍정적인 현상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밑에 일단 적어놨죠. 건조 부분의 전 세계 LNG 선박 수주 1위, 그쵸?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조선주가 향후에 한번,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이제 기염을 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일단 듭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산업 부분은 이거는 봉이 김선달이 예전에 대동강 물을 팔았다 뭐 알고 계시죠? 말이 되느냐? 사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물을 사 먹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막 이 우스갯소리로 물도 사 먹는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요즘 물 다 사 먹고 있죠. 전 세계가 도시와 산업화에 따른 물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물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커요. 연평균 4.2%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1조 불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러면 정수기 업체를 봐야 되느냐라고 하기보다는 ICT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 분야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AI가 성격이 좀 다 달라서 그렇죠. 어쨌든 데이터라든지 AI가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AI를 가지고 있는 회사,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보면은 AI를 쉽게 가질 수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포털 업체들입니다.
카카오도 포함이고.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실 때 나이가 포털 업체들,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가입할 때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이런 거 적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어디에 살고 뭐 이런 거 적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40대에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은 어떤 쪽에 관심이 많고, 남자들 중에서 20대에 뭐 부산에 사는 여성들은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고 하는 부분이 모이죠. 그렇죠? 이 모이는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분석을 해보면 AI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교육을 하면 AI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털 업체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지 여기서 하나 더 아이디어를 얻어보자면 그 빅데이터는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되긴 할 겁니다. 그렇죠? 그 저장하는 부분이 서버용 D램이고요. 그 서버용 D램의 90%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입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뭐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뭐 하면서 계속 뭐 흐름이 좋고, 요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정받으면은 한번 뭐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뭐 절반이라도 팔았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밀린다라고 해서 그 기업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버려서는 안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그 핵심 기술, 게임 체인저가 2차 산업혁명이나 3차 산업혁명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2차 산업혁명 때는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었거든요. 근데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은 사실 반도체만큼의 기술력을 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만큼의 기술력을 요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이만큼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얘기 자체는 장비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이만큼 많이 출하를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검사 장비도 굉장히 좋아지겠네, 뭐 이렇게도 생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소재가 되었던, 아니면 반도체 제조가 되었던, 장비가 되었던, 아니면은 뭐 검사 장비가 되었던, 검사 장비도 장비긴 한데, 그쵸? 어찌되었든 그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되겠다. 물론 올라갈 때 막 미친 듯이 따라잡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정을 받으면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시각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AI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SOC 부분의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항만. 최근에 저희도 이쪽으로 약간 종목을 한 2개 정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단기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중장기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스마트 항만도 굉장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항만은 아마 시설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항만의 중심은 컨테이너가 어떻게 보면 중심이죠. 그 수출과 수입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에너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NG 관련돼서. 물론 LNG라든지 LPG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존의 화석연료보다는 굉장히 적고요.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비싼데, 그거보다는 복합화력 발전이 좀 싸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로 가는 부분은, 발전 단계에서는 물론 이제 수소라든지 태양광으로 그냥 달리면 좋기는 한데, 가장 쉽게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복합화력 발전이기 때문에 약간 시티폰 느낌도 좀 듭니다만은, 시티폰보다는 길겠죠. 시티폰이 뭐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공중전화 옆에서 뽀대내면서 딱 이렇게 전화하던 옛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도 일단 조금 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항만 부분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도시의 전체 스마트화 자체도 이미 구축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무인 단속 스마트 교통 관련 교통 정보 관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우리나라하고 계약을 일단 체결을 했죠. 그렇죠?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은 저는 일단 넘어가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다음 전염병이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비대면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이 좀 과열 부분에서 좀 많이 해소가 되면,
그때 봐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린 뉴딜 분야는 해외 수주를 2019년도에 15기가와트 정도 됐는데 2025년도에는 30기가와트로 확대를 한번 해보겠다. 되면 좋겠죠. 항상 목표는 높게, 현실은 글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신년이니까 대부분 신년에 회사가 목표를 세웁니다. 근데 보통 그 목표 달성한 회사들도 있습니다만은 달성을 못할 때도 많죠. 어쨌든 간 정부 의지가 거의 더블로 한번 가보겠다. 2019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까지 더블로 한번 가보겠다. 그렇죠? 묶고 더블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으니까 기대는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전기 수소차 미국하고 유럽 쪽으로는 어떻게 공략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기 수소차하고 해상풍력 등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R&D 투자 등의 협력을 확대를 해서 민자발전 활용 부분의 수주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 이번 2021년도에 인허가 및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컨초밸리 태양광 투자 개발 사업 부분의 사업비 2억 불짜리 일단은 지금 협상 중이고요. 2021년도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은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신흥성장시장 동남아하고 중남미 쪽으로는 앞서서 얘기를 했는 것처럼 경제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부분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보급하고 송배전망 구축 사업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1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7회입니다. 태양광 2단계 투자 개발 사업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1억 불짜리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 쪽에 분산 전원 유망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ESS와 연계된 소규모 도서 지역의 독립 개통형 시장을 형성을 하는 부분. 이쪽은 이제 마이크로그리드 쪽인데요. 이쪽도 가만히 보면은 아까 이제 마이크로그리드라고 하는 것이 태양광하고 풍력 플러스 ESS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쪽 부분은 지금 에콰도르에 마이크로그리드 투자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비 5천만 불 정도 되고요. 2021년도에 사업 제안서 제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 아니면 22년도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가만히 보면 태양광이 또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태양광이 참 올해는 우리나라 태양광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를 지금 좀 이미 하신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다각화 시장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이쪽은 사실은 이제 석유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는 그죠? 자, 태양광하고 해상풍력, 태양광하고 연계를 해서 담수화 설비, 물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쪽하고 태양광 수전의 재서행 에너지 연계, 담수화 부분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랍에미레이트 부분입니다. 해저 송전망 입찰 사업에 사업비 25억 불, 2021년도 상반기에 계약 체결 추진 중입니다. 요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정부와 원래는 이게 기업과 기업 간의 결제라든지 하는 부분인데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는 정부와 정부가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두시기 바라겠고 쭉 보니까 그렇죠. 올해는 태양광이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태양광에 태자만 들어가도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좀 많이 올랐는데 안 오른 종목들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하나 필요해 보이고요. 주가가 오르면 지가짓게 계속 오르겠습니까? 또 밀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눌릴 때도 종목에 접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